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잠정치를 웃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들은 2013년까지 2차 협력사에 대한 결제를 100% 현금으로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달 땅값은 전달 대비 0.3% 오르면서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 개정 국적법이 새해부터 발효됩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증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고요. 유럽 증시 일정 부분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폭의 오름세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2038로 마감이 됐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장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강 후약장이 펼쳐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정도 내리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적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 3.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로 올해보다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긴축 우려가 또 나오고 있죠. 지급 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디젤 그리고 또 휘발유 값이 4% 인상됐다는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이 또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장으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역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2038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장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그런 호재하고 악재가 없는 가운데 미국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매수 이입을 통해서 좀 소폭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그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최근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이런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의 그 종목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어제 업종별로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 어제 2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신고가 영향으로 좀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또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개척에 나타나면서 지수의 그러한 단기 고점에 대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결국 또 상승시켜서 마감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다가 하락해서 1.4만 하락해서 1154원 정도의 기록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 그 다음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어제 좀 강보합권 정도 선에서 마감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투신권에서 15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 어제 규모도 3천억 가까이가 됐는데 투신권에서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투신권에서 이제 매도 물량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좀 그 표를 보시면요. 네. 지난 12월 20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약 8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투신권입니다. 한 6천억 정도인데요. 네. 이 물량은 대부분 개인들의 주식 환매에 따른 그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물량들이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신권에서는 매수를 하고 싶어도 네. 일단 자금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자산 운용사나 랩 쪽으로 이제 계속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기관적으로서 매수는 좀 약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지수가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네. 그런 자금의 유출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금은 계속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네네. 연기금은 지금 계속해서 지수 방어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이런 매수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 이런 구조는 외국인 매수, 기관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에 좀 투신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가 변수로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시장 보면 딱히 변수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북 관련된 리스크가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억누르는 그런 변수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국내 경기 모멘텀, 이제 국내 경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해외 경기 모멘텀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는 미국의 경기 회복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내년에도 미국 경기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빠른 회복이죠. 뭐 우리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좋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좀 우려감이 있다 그러면 유로존 리스크가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뭐 3월 이내까지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리스와 브로크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의 뭐 등급이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런 리스크들은 좀 계속 발생하겠지만 지금 유럽 시장 본다고 하면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가 일단은 좀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네. 좀 1%대 넘게 좀 빠졌는데요.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긴축 우려, 당분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네네. 서로 이제 어느 쪽이 좀 힘이 균형이 좀 더 커지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왜 이제 그 유가입니다. 네. 배럴당 지금 90달러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난 2008년 7월달 이제 경기가 가장 고점이었을 때 146달러까지 올라갔던 그 흐름이 이제 뭐 30달러까지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9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와 있습니다. 89.83달러로 전을 마감했는데 차트상 보면 2010년 초반에 이제 88달러 중반에 왔다가 이제 89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가에 따른 그러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에 대한 도미노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밀가루라든가 설탕 이런 것들이 줄줄이 좀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물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좀 안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서서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이 대형주 중심으로 장을 이끌어가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이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자금의 유출이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자금의 유출이 일어나는 상황은 뭐 들어오는 자금은 한정이 돼 있고 자금은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저가주는 물론 아니겠죠.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적은 그런 종목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그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한정돼 있고 기관들이 자금이 없는 가운데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네. 대형주밖에 지금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 종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IT, 뭐 은행, 자동차, 화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들로서는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를 좀 염두에 두시고 미리 사놓으셔서 이제 길목지키 대응 외에는 딱히 좀 전략 세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연초 효과를 누린 중소형주를 선침하는 전략도 하나의 좀 방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실적은 좋았지만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중소형주들을 좀 최근에 좀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선취하는 그런 효과도 좀 누려볼만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군들은 이제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여전히 IT 금융 업종하고 상품 가격 강세가 수혜가 예상되는 최강도 원재주들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소형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중소형주 선침의 관점에서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몇몇 종목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중소형주라고 하면 화학 업종 중에 뭐 이제 그 송원산업이라는 산화방지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메이저 시장에서 이제 한 4, 5위권을 하다가 지난 금융위기 때 오히려 호재를 만났죠. 이제 경쟁세였던 글로벌 2위 업체가 부도가 나고 1위 업체가 M&A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요. 이런 뭐 어려움을 틈타서 오히려 이제 글로벌 메이저 2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업체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고영 같은 코스닥에 이제 그 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뭐 내년도 세계 1위 3D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내년도에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몇몇 이제 그 중소형주들로 뭐 미리 선침해 하셨다가 접근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장세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앞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형주 내에서도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까딱하다가는 지금 고점에서 잡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대형주 중에서 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기관들이 그 자금이 매일매일 보면 업종별로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계속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매출이 쉬어버리니까 상당히 그 종목을 샀던 사람들이 상당히 좀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융업 은행주들이 갑자기 또 치고 나가는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 이런 것들이 갑자기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안 갈 것처럼 보였던 증권주들도 어느새 보면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못 봤었던 뭐 조선주는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하루 이틀 정도 쉬는 흐름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 종목 쉬는 업종군 대형주들에 미리 좀 들어가 계셨다가 오를 때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가장 유효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대형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연말까지 그냥 무난하게 갖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목 지키기 관점에서 노려볼 만한 대형주 한 종목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LG입니다. 뭐 최근에 지금 그 9만 원대는 이제 12월달 들어와서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LG 한번 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LG 한번 차트 보시면 지난 9월달에 94,000원대 지금 뭐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12월달 돼서 이제 9만 원 한번 터치했다가 이제 85,000원대까지 지금 밀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이제 LG 전자와 LG 화학의 흐름을 한번 같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LG 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흐름 괜찮죠. LG 전자 흐름 93,000원부터 11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LG 화학 한번 보시면요.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익의 기여에 있어서 LG화학이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LG전자가 그동안 많이 좀 천덕꾸리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LG 그 지주사 역할을 할 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년은 LG화학의 긍정적인 기조는 아직도 유효한 반면에 LG전자의 우려는 내년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LG가 많이 좀 저평가 국면이 아직까지는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따르면 뭐 목표가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 지금 목표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뭐 종목군들의 대형주에 비해서 아직 좀 목표가는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그 LG전자에 대한
우려에서 이제 기대로 이제 바뀌는 영향을 보게 되면 내년도 이제 보급형 전략폰인 옵티머스 1이 전 세계 지금 판매 호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내년도 그다음에 1분기부터 이제 LCD TV 및 스마트폰의 그 라인업 강화로 성장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LG전자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기대로 좀 하나씩 바뀌고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그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그 실트론이라든가 CNS, MMA, 서번, 루센 등의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순이익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분법 평가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단골 메뉴로 나왔었던 악재죠. 하이닉스 인수에 관한 얘기가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을 제하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봤을 때 일단은 그 LG에 관한 그 긍정적인 측면들은 좀 당분간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약간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12월 17일 날 30만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2만 주, 7만 주 매도가 약간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LG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오늘 LG를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 쭉 들어오고 있네요. 닷새 연속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는 부담은 좀 없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네네. 기관들은 투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환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자금들 마련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의 자금이 이제 그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12월 15일 날 주스가 2,0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네. 환매 자금 요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12월 달 이후로 기관들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외국인인지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상에서 큰 무리는 없다. 일단 그렇게 보셔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진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떤 수준을 목표가로 잡으면 좋을지 구체적인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LG는 매수가는 뭐 어제 이제 84,0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일단 한번 차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이제 경선들을 이어보면요. 이렇게 쭉 이어보게 되면 주가 한 84,000원대 정도 선에서는 지지선을 다시 한번 형성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까지는 뭐 돌파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전년도까지 해서 이제 9만 원이 중요한 이제 고비입니다. 9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물량이 없죠. 지금 일단은 2007년도, 2008년도 전고점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10년 9월 달에 한번 신고가가 났었는데요. 9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물량대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무난히 좀 갈 수 있지 않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량 부담이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LG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규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기가 심하네요. 네, 건강 좀 조심을 네. 하셔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그리고 현대해상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예, 두 종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재미가 별로 없었네요. 네. 2000포인트 시대라고 해서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태광이나 현대해상이 순서가 안 돌아왔나 봐요. 태광 같은 경우 25,500원 매수 추천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5,300원, 마이너스 0.78, 거의 뭐 약보합 수준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뭐 현대해상도 23,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가, 어제 종가 22,500원, 마이너스 한 4% 정도, 수익률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지금 외국인 중심의 대형주로의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중형주 관점의 종목들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이 2,000포인트 올라서다 보니까 네네. 기관 쪽, 투신 쪽에서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역시 태광이나 현대해상 이 두 종목에 있어서도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태광 같은 경우도 네. 기관 매도가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뭐 열흘 이상 계속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반된 수급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상승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못 오른 거고요.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지난번 추천드릴 때는 보험주가 강세를 좀 줬었는데, 네. 현대해상도 기관이 어제 뭐 순매도 한 49만 개, 전전날 뭐 한 16만 개 해서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네.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급 구조의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태광이나 현대해상 좀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확인을 하면서 뭐 가지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장세라고 하는 게 꼭 대형주만 상승하는 그런 논리는 없거든요. 네. 대형주 다음에 중형주로 이 바톤이 이어지고 또 마지막에 소형주가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는, 돈이 돌고 도는 그런 시장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 중형주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번 상승 트렌드 이런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네.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력이 24,000원 정도, 네. 24,500 정도, 이 정도만 지지력 테스트가 잘 이루어지는 걸 확인한다면은 네.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네. 현대해상도 최근에 이제 지지력 22,400원, 300, 자, 이런 정도 지지력 테스트만 계속 확인을 해보면, 네. 중형주 중심에 또 한번 상승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매도는 할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봅니다. 시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태광, 현대해상,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두 종목 주가 흐름 살펴봤는데, 일단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고요. 추세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태광은 24,000원 지지력 테스트 잘 거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2,000원 선 지지력 테스트 성공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시장님 목소리가 좀 예. 상태가 안 좋은 게 더 안타깝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항상 밝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 꼭 잘 챙기시고요. 예. 오늘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할까요? 이런 뉴스가 있죠. 네. 구제역 전국 확산. 자, 상당한 배드 뉴스인데요. 뭐 구제역, 뭐 소가 감기 걸린 거죠. 저도 감기 걸렸지만 하여튼 네네.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 지난번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이후로다가 수도권, 경기 북부, 그다음에 또 한우의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 지역까지 네.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심각한 단계로 인식을 하고, 또 마지막 수단, 구제역 대책의 마지막 수단이 예방 백신 접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수단까지 왔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제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는데요. 제가 판단컨대 뭐 테마성 어떤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 예방 백신 접종이라는 게 이게 근래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동물 백신 접종 관련한 종목들. 그 구제역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최근에 계속 경북 안동부터 해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종목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막 등락을 막 주었거든요. 네네. 계속 제가 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관련 종목이 중앙백신이나 제일바이오, 대한뉴팜, 이글벳, 파루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동물 백신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대체식품인 닭고기나 뭐 수산물에서
한림, 마니커, 사조, 오양, 동양, 동원, 수산 이런 게 있는데 네네. 대체식품 이거는 글쎄 그 주변 테마성이고요. 핵심 테마는 역시 중앙백신하고 제일바이오. 이 동물 백신 생산 업체거든요. 네. 두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앙백신 흐름을 보면은 네. 뉴스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전일 대비 시초가 대비 높게 뛰었다가 종가가 저가가 되면서 계속 음봉이 그려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압박을 계속 주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한 10여 분 만에 그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동안의 그 공방전을 모두 마무리하는 강한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백신, 제일바이오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중앙백신 추천 포인트는 이 네. 회사는 동물약품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뭐 동물약품이 70여 종의 백신 제조, 판매 이런 부분의 어떤 중점은 강점이 좀 있는 기업체고요. 테마성이기 때문에 좀 테크니컬하게 매매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매수 가격을 제가 17,5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17,500원이면 어제 종가가 17,950원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그 마이너스권이거든요. 네. 마이너스권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권이 온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제가 볼 때 정부 정책 예방 백신 접종이 분명히 시행이 되면서 네. 일부 그 관련 그 농가에서는 반대하는 경향도 좀 있다라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네. 좀 들으면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 그 예방 백신 접종이 분명히 시행은 될 거로 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일단 17,500원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매수 가격이. 일단 제가 마이너스권을 살짝 마이너스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시초가가 지금 19,100원, 6% 플러스 들어오는데 시초가가 전일 대비 플러스 5% 이하 수준이면 잡아볼 만해요. 분할 매수로 해서. 바로 제가 볼 때는 지금 19,200원이니까 시초가가 들어오니까요. 19,000원 이하대, 네. 19,000원 이하대에서는 분할로 잡아보자 이렇게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20% 정도 목표를 한번 해볼게요. 수익률 20%요? 예. 네네. 제가 볼 땐 저항대가 없어요. 최근에 그 뭐 4월달 지난 4월 중순경에 19,200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쉽게 오버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좀 강력한 테마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최근에 또 코스닥 시장이 워낙 지지부진해서 네.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네. 몰리면 몰리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그 제일바이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도 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1925원. 이것도 한 2,000원 동시호가 들어오는데요. 이 업체도 동물약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나 식물 첨가물 사업에 대한 이런 연구 개발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 동물약품 업체에는 사실 군수 업체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바이오가 한 점유율 15위 정도. 그래서 이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는 게 이게 동물약품 시장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독과점 업체가 없습니다. 일단 제일바이오 매수 가격은 1,900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이것도 살짝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권이면 잡아보자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 2,000원 플러스 3% 정도 들어오는데 글쎄요, 시초가 먼저 잡아놓고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2차 매수하는 거로 이렇게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판단으로는 지난번 전쟁 관련주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테마가 그 시장 상황이나 그 뉴스의 강도가 과연 시세 반영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이런 걸 측정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중앙백신이나 제일바이오 동물약품 네. 전문업체고에서 그 뉴스 반응 강도는 좀 세게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백신 그리고 제일바이오 저희가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최 실장님 건강부터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제품도 좀 많이 드시고요. 예, 건강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동시효과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95만 원 선을 찍었었죠. 동시호가기 때문에 좀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약세입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모두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모비스나 LG화학, 신한지주, 기아차는 큰 변화 없이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에너지가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1.8%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LG요. 그리고 SK텔레콤 0.2%, LG디스플레이 0.3% 정도 각각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롯데쇼핑 오늘은 좀 일정 부분은 반납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는 반대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0만 원 선 오늘 돌파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은 0.8%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코스닥을 보시면은 반반입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 반, 그리고 또 내리고 있는 종목 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실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이 막 시작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약간 복잡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이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현재는 나오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보시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1, 2, 3, 4, 5위까지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모처럼 또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2% 넘게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현재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8%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일정 부분 또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3% 내리고 있고요. LG화학 0.6% 오르고 있습니다. 이 LG의 주가가 강세인데요. 1.4% 오르고 있죠.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물대가 별로 없다. 이 상황 자체가 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고 그 원인으로는 이 자회사들의 실적을 또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LG화학 주가 0.7% 오르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0.4% 오르면서 LG를 또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KB금융 현재 0.1% 나란히 내리고 있고요. 기아차 1.1%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2%, 한국전력 0.3%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합권이고요. LG디스플레이 0.5%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내리고 있고요. 반대로 신세계는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0.6% 오르고 있고요. KT 0.3% 오르면서 48,000원 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우리금융 큰 변화 없고요. 기업은행 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3% 오르고 있고요. S오일 0.8%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전기는 강세인데요. 반면에 KTNG는 약보합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043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상승폭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이 좀 아쉬웠습니다. 초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후반부에 매물이 나왔고요. 하락 전환됐습니다. 오늘은 0.6% 오르면서 508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8% 상승 중에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CJ호쇼핑 0.1%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 강세장이고요. 동서와 OCI 머티리얼즈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이 0.9%, 네오이스게임스 0.4%, SFA가 0.7%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이 내려오니까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몇몇 종목 있네요. 지읒홈쇼핑, SK컴즈, 성광밴드, 주성엔지니어링, 태광, 성화이텍 이렇게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K컴즈의 상승세가 돋보이고요. 실리콘웍스 역시 1.2% 오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는 3.5% 상승하면서 시총 30위권 이내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지텍 현재 1.5% 오르고 있고요. 테크노세미킨 0.8%, 동국 SAS 0.5%, 파트론이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피 어제 좀 아쉬웠던 게 2040선까지 올라가서 지지를 받느냐 여부였는데, 오늘 다시 또 그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틀 연속 2040선을 회복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2040선을 넘어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2% 상승하면서 20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장 초반에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좀 약세 마감했는데, 그에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0.6% 좀 강한 상승 출발을 하면서 508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 상황 자체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견조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좀 줄이면서 시장의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도 2040포인트 회복 여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까지 이 코스피 살펴보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있고요. 또 초반보다 후반부에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물론 전강 후약장이 나오면서 후반부에 힘이 좀 부족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투자 노선을 좀 달리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였을 때는 전약 후강 또는 장 중반까지만 아직까지만 해도 횡보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강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기관의 매물 출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외국 기관이 4천억 원 이상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후반부에 약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지속성 여부를 꾸준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시장의 상승 흐름에 맞춰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이은 양봉 패턴 그리고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 이틀 연속 윗꼬리가 달린 봉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토캐스틱스와 MACD 오실레이터가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약화되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서 지금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좀 경계심을 좀 더 높여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현재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경계심을 갖고 좀 신중하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는 추격 매수는 무엇보다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나중을 한번 기약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 그리고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외환시장 잠잠했었는데요. 어제장 분석부터 해볼까요? 예, 오늘도 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오늘 1154원 기준가로 해서 1원 20전 하락한 1151원 22원 80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약간 연말을 맞이해서 약간 재료보다는 수급 우위 박스권이 어제도 좀 전개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재했고 연말 장세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물론 초반에는 그 유럽 재정 악화 위기 확산 우려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만은 월말이다 보니까 상단에서는 아무래도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좀 부담을 느꼈고, 또 하단에서는 오히려 또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함께 들어오면서 여기에 매수세하고 또 은행권에 갖고 있는 그 쇼커버죠. 매도 포지션 청산되면서 아무래도 지난 그 은행세 도입 이야기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1150원대에서 계속 바닥권을 좀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 좀 잠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육군과 공군의 합동 훈련도 있고요. 약간 북한발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오늘도 방향성이 없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성탄절을 앞두고서 약간 뭐 그래도 한산을 갖고, 물론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 신용 경세 우려, 뭐 유로 좀 리스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나오면서 유로화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 쪽은 아무래도 기 노출 재료이고, 또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중국이 이제 포르투갈의 국채 매입을 좀 보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유로존 신용 우려는 좀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무래도 그 609 합동 훈련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잠잠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나왔을 때는 외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열어주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오전에 어제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원달러 시장 수급상에서 상방하고 하방이 좀 팽팽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한 1150원의 지지에는 무게를 두면서 뭐 한 1150원에서 1160원의 약간 제한된 등력을 전일에 의해서 오늘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150원 선에서 6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장 분석과 함께 오늘 출발 상황 정리해보죠. 예,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외국인이 장을 좀 채권 시장을 좀 지락펴락하면서 채권 운용 매니저들도 약간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외국인의 국제 선물 매수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국제 선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 상품에 나오는 쇼커브링 물량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104까지 상향 돌파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장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이제 조금 내리면서 끝났는데, 뭐 3년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내린 3.19, 뭐 5년물 같은 경우는 0.06%포인트 내리는 4.13으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채권 시장의 금리가 좀 갑자기 하락했다 보니까 채권 시장 담당자들 좀 당혹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그 어느 정도 좀 시장을 견인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어제 그 채권금리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뭐 103.98까지 18틱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이 추가 강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 해외 변수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지난밤에 미국장에서는 GDP 이 확정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월가의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역시 좀 줄었습니다. 뭐 채권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주도권이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국채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무래도 선물 만기하고 월물 교체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이 어제 급격하게 장을 좀 흔들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쪽 경기를 본다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분기 GDP 추정 확정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는 좀 못 미쳤습니다만 2.6% 나오면서 여전히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이슈는 없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뭐 12번째 금통위 개최하고 총액 한도 대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일본이 또 일왕 생일이라 그러네, 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만들어내는 지금 채권 금리의 하락, 국채 선물의 강세 기조는 오늘까지 좀 이어진다고 보면서, 네, 전반적으로 뭐 예상 범위는 뭐 3년물 국채 내년 3월물이 되겠죠. 103.60을 여권 바닥권을 해서 104를 또 한번 핸들링하는 그런 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상승폭이 일정 부분 줄었습니다. 2040선 돌파를 또 실패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 시장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거래소 대형주 종목보다는 중소형주, 뭐 코스닥 분위기의 어떤 훈풍 가능성을 좀 기대해 봄직하는 그런 어떤 뭐 어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아무래도 좀 포트폴리오상 어떤 중소형주가 있는 분들
종목들이라면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하루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강도가 셌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하는 그런 코스피 수익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역시 시총상이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조금 횡보하는 국면이 좀 나오면서 네. 지수에 대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게 나오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이 업종별로 흐름 자체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서 새로운 업종이 이 상위 매매 종목으로 튀어오르고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장 현 시간대에서 특징적인 업종 어떤 업종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또 현대그룹 계열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촉각이 좀 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오늘 건설 섹터 중에서 어제는 좀 건설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나름대로 좀 플러스로 좀 유지를 했는데 오늘은 나름대로 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그 현대 어떤 진흙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더 조정폭이 좀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기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상당한 러브콜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역시 필수 소비재 쪽에서 물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역시 그 연말 또 배당 관련돼서도 좀 나름대로 좀 매기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금융주가 좀 나름대로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오늘 한국금융주에서는 좀 주문 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상한가 직행을 하다가 좀 빠진 모습인데 일단 주문 실수로 좀 최종 확인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오늘 정도의 어느 그 지수가 큰 폭의 하락 없고 큰 폭의 상승 없다라면 갇힌 장세에서는 이 대형주의 어느 숨고르기 후 어느 저점 매수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은 역시 개별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지속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하루고요. 오늘로 보면은 지금 투신권에서 코스닥들에 대한 매도가 18일째 연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지금 코스닥 종목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역시 투신권에서 역시 코스닥과 거래소 종목에서의 매도가 오늘 좀 환매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것도 하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의 대응도 그만큼 또 중요할 텐데 그렇죠. 오늘 같은 장 현 시간대에서 이 매수냐 매도냐 이 어느 쪽으로 더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어느 환율 대비해서 환책 등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기조가 없다라면 기간에 어떤 소위 말해서 투신권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압박될 수 있는데 하지만 너무 이렇게 걱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매 물량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에 대한 이동성이 물론 개인들로 인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공모펀드에 대한 환매를 통해서 주식에 직접 투자가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1월장을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월장은 아무래도 대형주가 어느 정도 박스에 갇혀 있는 부분이라면 중소형주들에는 어떤 키높이 하는 그런 시장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좀 맞을 필요가 있고요. 단순한 수급에 꼬여서 낙폭이 좀 심했던 그런 종목. 물론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그런 종목에는 옥석가락이 필요하고요. 저번 주에 LG그룹 차원에서 어떤 투자 어떤 그 캐파가 나왔듯이 이제 조만간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그 투자 계획 규모도 나올 거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필두로 해서 삼성 대형주 제외하고요. 삼성 관련된 어떤 IT 부품주라든지 장비주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한번 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옥석 가르기 작업을 지금 현 시점부터 해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말씀 나눠봤고요. 투자 전략도 꼼꼼히 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0.1% 오르면서 2040선 코스피 걸쳐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 오르고 있고요. 507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내리면서 1150원 80전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는데요. 문자, 전화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